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는 공매도를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고요. 공매도가 들어왔을 때 또 그렇게 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조금 학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 특이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두산중공업에게 오늘 특이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공매도 재개가 시작된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개인들이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첫날이라는 거죠, 오늘이. 자, 지금 두산중공업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요. 유니슨이 풍력터빈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유니슨은 과거에 한 10년 전에요, 풍력터빈을 만들다가 상업성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기술 전부 다를 두산중공업인가 어디에 넘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MW짜리 8MW짜리 풍력터빈도 못 만드는 상황인데 10MW짜리 풍력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풍력터빈 관련해서는 두산중공업밖에 없다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 회사한테 지금 과감하게 공매도를 때리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판이 끝나봐야 알겠는데요. 오랫동안 적자였는데 이번에 기적적으로 대규모 흑자 전환, 이번 분기에서 흑자 전환을 한 두산중공업입니다. 이런 회사한테 공매도가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이건 정말 기이한 현상이죠. 지금 비록 우리가 당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런 이 구태의연한 매매들은요, 정말 우리 모두 개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런 것은 어떻게든지 앞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지금 업팅 룰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좀 시스템을 만들려면 그냥 공매도를 알면서 당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공매도 호가창을 만들어서 차라리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거래량이 지금 2배로 많거든요. 오늘 두산중공업이 별일도 없는데 거래량이 2배로 나올 이유가 하등에 없거든요. 정부에서는요, 이 공매도를 시작할 때 온전하게 공매도 우sun 기능인 거품이 낀 회사들을 견제할 수 있다는 순기능 때문에 이 공매도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적자이면서도 지금 고점에 있는 여러가지 바이오 종목도 많고 그러는데 기적적으로 흑자 전환을 한 두산중공업에 이렇게 공매도를 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자본시장의 잘못된 행태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우려했던 거는 정말로 정부가 약속한 뭐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들, 그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보면 공매도가 들어와도 좋은 기업, 또 흑자 기업, 이런 애들은 공매도 때문에 희생당하는 일은 최소한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오늘 최종 집계가 아직 안 나왔지만 두산중공업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오늘 여러 개 있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공매도 제도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단 한 주도 팔지를 못했어요, 두산중공업을요. 최종 집계를 보고 또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 네, 깔끔이님, 저도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다만 2배의 거래량이 나올 정도로 지금 두산중공업에 무슨 일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정말 공매도라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 이제 집계가 나와보고 나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하자고요. 연기금에서 지금 17,000주 판 걸로 자료에는 나오고, 투신사에서 판 걸로 나오고, 외국인은 16,000주 매수한 걸로 나오거든요. 이제 개인은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3시 40분 정도 되면 집계가 나올 거예요. 집계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 지켜보긴 했습니다. 지켜보긴 했는데 지금 나오는 물량들이 공매도가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개인들이 팔았다, 연기금이 팔았다. 근데 거래량이 이 전날에 2배가 됐다. 그러면 인정을 해야죠. 그거는 두산중공업에 문제가 있는. 깔끔이님, 공매도는 가능하죠. 공매도는 누군가 빌려주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공매도를 치는 거기 때문에 신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라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최샤넬님, 네, 오랜만입니다. 자, 여러분, 공매도는 기본적으로는 가능해요. 두산중공업이 코스피 200 종목 안에 들어있고요. 공매도가 가능한 라이센스가 있는 세력들이 뭐 대주를 해가지고 공매도를 치는 건 가능하죠. 자, 오늘 두산중공업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공매도 때문인데요. 오늘은 원래 방송에 있는 날이 아닌데요. 상황이 좀 심각해서, 좀 많이 심각해서 오늘 방송을 좀 열었습니다. 몇 분 안 들어오시더라도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뭐 개인들이 공매도를 한 것은 얼마 안 되고요.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두산중공업 수급 내용입니다. 개인들은 샀습니다. 개인들은 우회로 오늘 워낙 그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저가 메리트 때문에 개인들이 어떤 지지선을 만들어 줬어요. 자, 그리고 외국인이 44만 주를 팔았습니다. 금융투자에서 20만 주 정도를 팔았고요. 연기금에서도 한 4만 4천 주. 연기금에서는 뭐 그동안 쭉 사왔기 때문에 4만 4천 주 판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공매도 물량 중에서 그 공매도를 반드시 외국인이 팔았다고 해서 외국인이 쳤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자료를 보면 외국인이 공매도를 친 것이 그거 확실하더라고요. 자,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요, 공매도가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공매도 때문에 지수가 떨어지고 건전한 종목들도 공매도 대상이 되고 이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약속을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산화시켜갖고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호가창에는 실시간으로 공매도 물량이 어디가 정확히 공매도 물량인지 잡히지 않더라고요. 다만 호가창에서 보면 시장가, 현재가죠. 그러니까 매도창에 나타나는 현재가 말고요. 창이 있으면 이쪽 창에 나타나는 현재가를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플러스 되는 것이 여기서 물량이 플러스 되는지 아니면 그 위에 호가창에서 플러스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봤어요. 근데 대부분 매도창에 나오는 것은 제가 신경 써서 안 봤고요. 요 두 개 창을 눈여겨봤는데요. 실제로 현재가가 1호가 창에 있는데 매도 체결창 1호가 창에 있는데 플러스가 보통 이쪽으로 되더라고요. 그 위에 있는 창에 된다거나 또 그 위에 있는 호가창에 된다거나 이런 경우를 별로 제가 못 봤습니다. 거래량의 약 11% 정도면 그게 어느 정도 눈에 보여야 되는데 호가창을 계속 열심히 보다 보면 그게 들어오거든요. 저도 오늘 긴장을 하면서 저도 뭐 두중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라 눈여겨봤죠. 그랬는데 저는 사실 오늘 공매도가 아니길 바랬습니다. 두산중공업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기를 차라리 그게 더 낫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원인을 알면 병도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매도라는 것은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어요. 근데 정부가 그거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공매도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 이 부분을 어기면 징역까지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순진하게도 저는 그거를 어느 정도는 믿었습니다. 왜? 기술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그 공매도가 실질적으로 전산화가 안 된 나라는요, 대만하고 우리나라 정도였습니다. 근데 전산화를 못 시키는 게 아니라 전산화를 안 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정부 부처에서 인정을 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끔 전산화 작업을 끝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공수표였던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자, 두산중공업은요, 사실상 공매도가 들어오기는 상당히 불편한 종목입니다.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제가 이제 그 오늘 공매도 때린 주체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겠죠. 우리 두산중공업은 코스피 200입니다. 개인이, 이건 그냥 한 주 단위니까요. 개인이 25만 2235주를 공매도를 때렸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1860만 주 정도를 공매도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개인은 별로 공매도를 안 때렸다는 얘기죠.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좀 많이 때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저 수급상 보면은 개인들은 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때리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요, 5월 12일까지죠. 13일인가요? 12일까지 매수 청구권이 있죠. 매수 청구권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11,400원 정도입니다. 11,400원이요. 자, 5월 12일까지 내가 합병에 반대한다. 두산인프라코어하고 합병에 반대한다. 자, 이 부분은요, 두산인프라코어하고 두산인프라코어가 두 개로 나눠졌죠. 두 개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는 두산인프라코어 그 건설회사로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두산인프라코어 투자회사가 되는 것이죠. 요 투자회사 아래 두산바켓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투자회사가 두중하고 두산중공업하고 합병을 하는 거였죠. 자, 이렇게 합병을 하는 거였는데, 이 합병에 반대하게 되면 5월 12일까지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게 되면 11,400원을 보장을 해줍니다.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주가가 12,800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오늘 공매도 가격은요, 여기 평균가를 제가 내보니까 31,500원 정도였어요. 그러면 지금 5월 3일이에요. 5월 12일까지는 한 9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오늘 공매도를 때렸는데 13,150원이었어요. 13,000. 자, 13,150원 정도였거든요. 자, 그럼 지금 공매도를 때린단 말입니다.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오늘 뭐 매도니까, 공매도니까 없는 주식을 많이 팔았겠죠. 자, 팔아가지고 12,800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막판에는 이제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주가가 싸지기 때문에 어떤 저항 세력들이 붙기 마련이거든요. 왜? 11,400원에는 그 합병에 반대하게 되면 매수 청구권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11,400원까지는. 자, 그러니까 지금 12,800원까지 이걸 내렸어요. 공매도 가격이 13,150원이에요. 그러면 현재는 공매도를 때려갖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이 아니죠. 만약에 오늘 판만큼 다시 사버린다 그러면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 버리니까. 그럼 이것보다 내일도 훨씬 더 떨어뜨려 가지고, 자, 오늘 1,100원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내일 한 800원 정도를 더 떨어뜨려요. 그래가지고 12,000원을 만들어요. 12,000원을 만들면 실제로 내일부터는 이제 저항이 좀 세지겠죠. 이제 저항이 세진다는 소리는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외국인이 지금 지분이 9.1% 정도 되거든요. 외국인 지분이 9.1%, 9.2%, 0.2% 정도 되는데 9% 잡고요. 자, 이 공매도를 치는 외국인 세력들하고 또 그 외의 외국인 세력들이 있거든요. 선의의 외국인 세력들이 있어요. 그럼 이 외국인 지금 공매도를 친 세력 외에 이 외국인 세력들도 자기 지분의 가격이 급속하게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떤 방어적인 차원에서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많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가 메리트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더구나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11,400원을 보장받는다는 보호장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일이 더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내일 아무리 공매도를 친다 해도 12,000원 이하로는 떨어뜨리기 힘들거든요. 자, 그러면 공매도를 치면 칠수록 11,400원이라는 마지노선이 보호받을 수 있는 선이 있기 때문에 저항 세력은 더 강해질 거고요. 저항 세력이 강해지다 보면 더 많은 물량이 필요해요.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2,000원이 뭐 지지선이라고 보면, 왜냐 그럼 12,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저라도 안 팝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공매도가 많이 떨어진다 해도 11,400원이라는 보호 금액이 있기 때문에 12,000원 이하로는 심리적으로 떨어지기 어려워요. 실제로 600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실제로 이건 떨어뜨리기 무지하게 힘듭니다. 공매도를 아무리 갖다 부어도.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저지선이 생겨버리게 되면 공매도 입장에서 이거를 이제 쇼커버링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 해줘야 되냐 그러면은요, 만약에 이것을 쇼커버링을 안 해버리게 되면 이제 두산중공업의 본질 가치 때문에 이 가격이 다시는 안 올 가능성이 많아요. 12,000원 이하라는 이 가격이 다시는 안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코로나 같은 아주 대재앙이 오지 않는 한,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다 기억나시죠? 재판에 걸려 있었고 구조조정을 못 해가지고 산업은행에 쫓기고 있었고 또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두산중공업이. 그리고 적자였고 지금은 흑자 전환을 한 상태죠. 이렇게 문제점이 많을 때에도 10,000원 이상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지금은 두산중공업이 기본적인 자산 가치를 지금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산중공업의 지금 기본적인 자산 가치는, 자본총계는 7조 정도 됩니다. 물론 무형재산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거 기술도 다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밸류는 한 7조 정도 돼요. 물론 현금이 그 중에서 한 3조가량 됩니다. 물론 부채 비율은 조금 있죠. 어찌됐건 예전에보다는 상황이, 불편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요. 가격이. 그러면 적정 밸류를 인정받는다 그러면 7조를 인정받는다고 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5조 4천억이에요. 5조 4천억.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은 못난 회사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공매도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셀트리온 같으면 오늘 삼성전자도 조금 공매도가 들어왔고요. 셀트리온도 좀 많이 공매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런 회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두산중공업은 약하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기 자본 총계, 자기 자산으로 봤을 때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직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자본 총계를 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최소한 등가는 돼야 되는데 지금 5조 4천억이에요. 이래도 미치지 못하고 있죠. 한 0.85%, 0.8 정도 아마 그렇게 되겠죠. 자, 이러기 때문에
자, 흑자 전환한 상태, 또 과거에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 그리고 지금 11,400원이라는 보호막이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무작정 매도 물량을 퍼부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사람들이 두산중공업을 한 개도 안 사가지고 이 12,000원이라는 이 저항선도 뚫렸다고 보고, 그러면 계속 지기들이 사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럼 11,400원이 되겠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공매도 가격은 13,000, 아까 15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가격은 11,400원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량을 팔아야 되는데요. 쇼커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물량을 누군가 팔아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수백 주가 됐건 수천만 주가 됐건 간에 공매도 세력이 대주를 해가지고, 아니 대차를 해가지고 갖다가 공매도로 다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이게 밑에 그 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한정없이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칫 잘못하면 내일부터 당장 매도 물량이 안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주가는 떨어지겠죠. 계속 공매도를 때리면 누가 사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아무도 사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주가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공매도 같은 경우는 쇼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 매도가 안 나오면 매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차라리 나 11,400원에 두산중공업에 갖다 줘볼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요. 자,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건데요. 혹시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계산을 잘못하고 들어온 건 아닌가 하는 그 일말의 기대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매도 세력들도 가끔 가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가격에 팔 것 같으면 저는 안 팝니다. 물론 그런 것은 개인적인 영역이죠.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공매도 세력이 없는 주식을 갖다가 계속 던진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요, 돈이 좀 많은 개인들은요 12,000원 근방에서는 아마 매수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 그럼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요. 11,400원이라는. 자,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그냥 머리싸움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뭐 예정대로 내일 모레 또 수요일날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다만 여러분께 꼭 한마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전에 저희들끼리 서로 얘기했듯이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종목은 엔간하면 공매도에 대한 어떤 실체가, 또 정책이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방어적으로 그리고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지수가 이 상태로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자산들을 현금이라는 포트에다가, 종목에다 좀 넣어두세요. 그러면 지금은 조금 내 자산이 줄어들어서 눈물이 날 수 있는데, 공매도 세력이 지수를 좀 많이 떨어뜨려 주면 그때부터는 또 입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약간은 눈물이 조금 나요. 근데 그래도 눈을 감지는 않으랍니다. 그냥 이 상황을 눈을 크게 뜨고 내가 단련될 수 있는 시간이다 보고요. 저는 이 상황들을 한번 극복을 해볼랍니다. 자, 게임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좀 힘 좀 내시고요. 뭐 여러분들이 저를 뭐 평가절하하거나 또 욕하셔도 저는 그냥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께 진실을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